자, 그 다음에 이제 부패에 대해서, 사회 정의에서 이제 부패인데, 뭐, 살짝 보세요. 대한민국, 선생님, 필리핀, 선생님이 좀, 이쪽 나라 부패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 부패에서, 우리가 왜 부패를 공부하냐면은,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.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게, 부패가 많은 나라는 절대 못 살아요. 부패가 심한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없어요. 부패가 적고 깨끗한 나라일수록 잘 살아요. 사회가 안정되어 있어요. 사회가 질서 정연해져요. 이렇게 아시아에서 가장 부패가 없는 나라, 아시아로 가자. 어떤 일본이 싱가포르 제일 잘 살아요. 두 번째로 제일 부패가 좀 잘은 몰라요. 근데 없을 것 같은 나라, 일본 잘 살아요. 아시아에서 부패가 다음으로 좀 없을 것 같은 나라,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. 그래서 세 번째로 잘 살아요. 즉 어떤 국가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기준 중에 하나는 그 부패라는 겁니다. 근데 우리나라가 아주 깨끗한 나라는 아니지. 아직도 부패는 존재하지요. 존재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공부해 볼게요. 자본이라는 것이 인적 자본이나 물적 자본이 옛날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. 특히 무슨 자원? 물적 자본. 그래서 맨날 우리나라 그렇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, 그래서 대한민국이 석유만 나면,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요, 석유 나오는 나라 치고 또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도 없어요. 그리고 또 석유 나오는 나라들이 늘 불안에 떨어요. 왜? 석유 떨어지면 끝났거든. 이제 더 이상 석유 안 나오면 그 나라 끝장이거든. 이해하셨습니까? 그러니까 물적 자원이 또 중요해, 그 나라가 발전할 때는.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그 사회가 발전하는 데는 무슨 자원도 필요하다? 사회적 자원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도 필요하다. 그래서 이 사회적 자본으로 신뢰, 소통, 협동 세 단어 넣었지만 그냥 뭐 좋은 단어 다 넣으면 돼요. 그 사회가 좀 착하게 뭐 좋게 갈 수 있는 단어들, 뭐 그런 단어를 다 넣으면 다 그게 무슨 자본이 된다? 사회적 자본입니다. 즉 잘 생각해봐. 그 사회 구성원들이 신뢰성이 강하고요.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서로 협동한다면 반드시 잘 살아요. 100% 잘 살아요, 이 나라는. 그럼 거꾸로 보면 돼요.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요.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신뢰 못하는 겁니까? 좀 심하게 가면 우리 그 이슬람 국가 중이나 그런 데서 어떤 종교적 갈등이 있는 나라들 절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. 그러면요 소통도 안 돼요. 그러면요 협동도 안 돼요. 그러면요 되게 못 살아요. 그래요. 자, 뭐 그래요. 자, 네, 부패. 자, 부패 방지와 이제 부패를 방지하면 뭐 정의롭다는 뜻이죠. 두 가지 기대 비용과 주인 대리 모델 볼게요. 요건 기대 비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알겠지? 한번 음미해 보세요. 기대 비용. 이 말은 요 말 생각해봐. 비용이 올라가면 기대되는 비용이 올라가면 수요는 준다는 게 기대 비용이에요. 그러면 비용이 올라가면 수요는 줄죠. 그러면은 내가 어떤 나쁜 일을 하는데 나쁜 일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면 거꾸로 부패는 는다 준다. 주는 거지. 그럼 이 비용을 부패에서 우리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 공무원들이 나쁜 일을 저지를 때 비용은 무엇이냐? 적발 확률이 높으면 부패는 줄어요. 처벌 확률이 높으면 부패는 줄어요. 근데 벌칙 강도가 높으면 부패는 줄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적발 확률, 처벌 확률, 벌칙 강도 이 세 가지를 놓은 이유가 또 한번 이런 거 생각하면 돼. 부패를 저질렀는데 100% 적발됩니다. 그럼 부패는 줍니까? 그렇지는 않아요. 100% 적발하고 100% 용서해주면 부패는 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적발했지만 반드시 뭐 해야 된다? 처벌해야 돼요. 그런데 처벌했다고 해서 부패는 주냐? 100% 적발되고 100% 처벌하는데 처벌이 팔굽혀펴기 10번이야. 또 하겠지. 그럼 100% 적발, 100% 처벌, 100% 사형이면 강도니까 100% 그럼 줄겠죠. 그래서 확률, 적발, 처벌, 강도까지 생각해 봐야 된다. 자, 그 다음에 주인 대리인 모델이 있는데 이 대리인이란 단어는 우리가 공무원, 공직자라고 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대리인이란 단어를 무슨 단어 써주자고요? 공직자. 자, 공직자의 독점권과 재량권이 높으면 부패는 높아져요.
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면 부패는 높아진다, 낮아진다. 낮아진다.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죠?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이 공직 사회 중에서 꼭 그렇진 않아요. 그냥 독점권과 재량권이 높은 게 어딜까요? 대한민국 공직 사회에서. 개인적으로는 검찰 같아요. 이쪽이에요. 독점권 되게 강하거든요. 수사권 지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상당히 부패의 위험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권 바뀔 때마다 좀 문제가 좀 있기도 해요. 어쨌든 그런 것들 같이 가주시면 됩니다. 요건 또 부패를 이 직업윤리로 가서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직업군 중에서 이 검찰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원자력 발전소. 대한민국의 원자력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? 아니, 거꾸로. 대한민국의 원자력 학과가 어느 거 하나 있어요. 그러니까, 원자력 발전소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되게 커요.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는 거의 몇몇 대학에서 다 장악하고, 사실 서울대가 다 장악했겠죠. 그러니까 독점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리고 뭐까지도 높다? 전문성까지도 높습니다. 그럼 이러한 조직은 상당히 무슨 위험이 높다? 부패의 위험이 높습니다. 우선 검찰이라고 말했지만 경찰이나 국세청 이런 데가 좀 힘쓰는 데래요.